우리 군이 정찰 위성 확보를 서두르는 데서 알 수가 있듯이 또 전략 무기로서의 위성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러우 전장에서 위성은 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죠. 과거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적의 뭐 통신망을 무너뜨린다, 적의 통신 시설을 파괴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상식으로 통했었는데 지금은 애지간히 지상에 있는 통신 시설을 다 파괴를 해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으로 뭐 군 통신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SNS 활동하는 것도 거의 뭐 그대로 요만한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완벽한 이제 전략적인 큰 수정이 벌어지는 뭐 이런 모습을 전 세계가 보게 되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활공폭탄이라고 하는 기존에 많이 재고가 쌓여 있었던 그냥 유도가 되지 않는 그냥 이 통짜 폭탄에다가 날개를 붙여줄 수 있는 키트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폭탄을 떨어뜨리면 날개를 펴고 싹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어느 정도 이제 유도가 되는 효과를 내면서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 이런 무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유도탄이나 뭐 미사일 무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싼 값의 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만 시키기만 하면 그냥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한 50km씩 날아가지고 명중을 시키니까 굉장히 싸게 우크라이나 군을 많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서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거든요. 이 무기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 그 안에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GPS라는 이름으로 이제 흔히 친숙한데 인공위성하고 결국 그걸 통신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알아내서 어디로 갈지 알아내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무기가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꽤 괜찮은 게 있습니다. KGGB라고 하는 아주 좋은 키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요거를 붙이면 일반 폭탄이 유도가 된다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태국에도 판매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판매를 하고 수출도 할 정도로 좋은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활공폭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나라는 이 폭탄 자체의 키트는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GPS가 우리나라 게 아니죠. GPS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한 그 제품 시스템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미국 시스템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미국 거 안 쓰고 글로나스 같은 자기 나라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폭탄을 조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사용하다가 저기 너무 방해 전파 같은 걸 많이 발산을 해가지고 이거 좀 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도 이 시스템 자체를 미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친다거나 더 향상시킨다거나 뭐 뜯어 고친다거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무기 체계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이런 위치 정보 체계, 항법 체계는 꼭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진입한 것이 현대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공위성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에서 극적인 순간을 보여준 게 굉장히 많은 것이 2011년에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할 때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걸 보면 미국의 이 특공 대원들이 파키스탄에 잠입을 해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는 거를 12,000km 떨어진 워싱턴 DC에서 대통령하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지시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작전을 벌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민간인 지대에서 작전을 하는데 어떤 동네에 뭐 어떤 이상한 지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 부하인 알카이다 대원인지 그냥 동네의 경비 아저씨인지 이걸 사실 판단하는 거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이럴 때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줄 수 있으면 작전하는데 정말 유리해지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사실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과시하듯이 그때 당시에 미국 정부가 보여줬던 것이죠. 이 정도의 우리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실패를 했지만 북한이 어제도 군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위성의 군사적 가치, 군사적 목적으로서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도 실패를 인정하면서 새로 개발한 엔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리경이라는 이름의 정찰 위성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북한도 그동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우주 발사체 이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정찰 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커졌죠. 북한의 우주 개발은 9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미사일 개발은 1960년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은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고요. 98년에 이제 대포동 위기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대포동 1호의 광명성 1호를 이제 쏘아
올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누구도 그 정상적인 어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는 실제로 광명성 1호는 아무것도 없었다. 궤도에 뭔가 포착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 가지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저 우주 발사체는 ICBM을 개발하는 과정일 뿐이지 인공위성을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그냥 위장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북한도 위성의 정찰 기능에 이제 많이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우주 발사체 자체도 더 이상 미사일 개발을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정찰 위성을 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단적인 예들이 1998년에는 이제 고체 로켓이었거든요. 우주 발사체들이 거의 미사일용으로 쓰는. 그래서 광명성,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은하 1, 2, 3호 이 로켓에다가 광명성 2, 3호들을 이제 계속 2006년, 9년, 12년 이렇게 계속 쏘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로켓을 좀 바꿨어요. 어제 있었던 그 로켓 발사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연료 쪽을 케로신을 쓴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로켓 이제 운반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제는 이제 북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그 액체 로켓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